지금부터 갈무리 리더기 5주차 유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유예라는 소설을 설명해 드릴 갈무리의 장신대장 정미경 쌤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어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 유예,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지 채팅창에다가 우리 대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유예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예. 우리 막 이렇게 독서 지문이나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맨날 모르는 단어 나와가지고 이 단어 뜻 뭐야? 막 생각하잖아요. 한번 상상. 우리 친구들 막 미루는 거, 뒤로 미루는 거, 미루는 거 의미 잘 알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선생님한테 딱 꽂히는 단어가 나왔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노래 10년 전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진짜 이 노래는 정말 고퀄의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음악사에 있어서 훌륭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 소설의 제목 유예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제목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미룬 또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작품 속에서는 우리 주인공이 총살을 당하기 직전의 한 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주인공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근. 자, 그러면 죽음까지 유예 1시간이 남은 우리 주인공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싸늘하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몸은 총알보다 빠르니까. 동작 그만. 방탄조끼냐? 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거 방탄조끼 때문에 벌크업된 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아이가. 증거 있어? 그것밖에 못 듣나. 예림이 셔츠 까봐. 그 방탄조끼야? 셔츠 건드리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권총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총살 받을 때 방탄조끼 입으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내가 방탄조끼를 안 입었다는 거에 내 규원갓대 사진을 건다. 쫄리면 죽으시던지. 오냐? 난 다음 리더기에서 여장 건다. 셔츠 까봐. 잘하는 짓인가 근데. 안 돼. 잠깐. 뭐야 이거. 방송사고예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빨리 치워줘요 이거.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캡처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사전에 말 없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갈무리 국어학원 검색하면 아니. 갈무리 리더기에 애들이 막 이런 거 캡처한단 말이에요. 규원가 13분에 정확히 나오는 장면인데 이것도 찾아가지고 시간을 왜 알려주는 거야 막 도대체. 돌리고 이러면은 큰일 나 진짜. 왜 시간을 왜 알려주는 거야. 빨리. 뭔가 내가 패한 느낌인데 이거. 준비됐냐?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짠!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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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BTS네. BTS요. 그렇게 그는 종살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유해의 주인공의 잠시 딴 생각을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유해라는 이 소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지점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것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문학 개념으로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인물의 내면을 인과성 없이 마구잡이로 늘어놓으면서 따라가는 이런 표현 기법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퀴즈 하나 하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앞부분 집중해서 잘 봤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호구 역할한 목소리의 주인공의 실제 이름, 그리고 예림이 역할의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 이름을 호구 먼저, 예림이 먼저 순서대로 선생님이 시작 얘기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일 먼저 얘기한 친구 캡처 좀 부탁드리도록 호구 사진, 할게요. 호구 사진 한번 보여줘요. 호구 뒤로 가서. 호구입니다. 호구. 이 사람 목소리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하도록 할게요. 호구 목소리는 갈무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순서대로 빠르게 쓰는 친구한테 선물 나갑니다. 시작. 김용수. 김용수가 누구지? 김웅수 누구예요? 김웅수? 김응수. 김선호, 김재현? 내가 예림이었나 그럼? 예림이 여잔데 예림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대현쌤 예림이? 이렇게 좀 대답에 맞는데 아직 그 조합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정답이 다 나오긴 했네요, 근데. 정답은 다 나왔는데 조합이 없어, 조합이. 조합 찾아봐요, 빨리 여러분. 예림이 먼저였나요? 호구 먼저였나요? 호구 먼저 쓰고 거의 정은이. 정은이 어떡하지, 정은이? 정답자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정답자 나왔어요. 김해화 안 되고요. 정답자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다. 나왔어요, 정답자. 우리 월총중3 한현주. 월총중3 한현주 친구가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근데 우리 되게 위에 안타까운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김회화라고 썼었어요. 김회화. 규준이 마음이 급했나 본데, 규준아? 자, 우리 연주 친구한테 상품 선생님들이 보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하게 정말 개그는 여기서 끝. 다시 진지하게 유의 작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이처럼 차다.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 두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데올로기의 전향 여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1시간의 유예 기간을 그는 죽음의 유예 기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뇌도 하지 않고 오직 죽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인공이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인공 왜 포로로 붙잡힌 거죠?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BTS 써있는 방탄조끼도 입고 있고 그러는데 왜 총살을 당하게 된 걸까? 50년대 제가 LA에서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때 모든 전투 하나하나가 참 힘들었어요. 디피컬트. 북으로 진격은 계속되었고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수색대 아시죠? 수색대. 제가 수색대를 인솔하고 적의 배후 깊숙이 빠고 들어갔는데 자주 본대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소대원들은 쪼조해졌죠.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사람 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많아지니까 루즈해지고 지루해지고 막 제가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요.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좀 첩첩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것 더듬으며 같아요, 더 이상. 온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인공 여기까지만 해요, 주인공. 안 되면 되게 하는. 주인공 여기까지만 하고 저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1950년대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공의 저런 절절한 마음을 잘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다가 50년대 전투 상황을 정말 리얼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산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이미 나는 힘들어. 나는 이미 힘든데 포탄 날라, 포탄도 피해야 돼요, 여러분. 포탄도 피해야 되고 산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안 올라가면 죽고. 정말 선생님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서상만 봐도 굉장히 처절한 그런 전쟁의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주인공 는 수색대 소대장으로 적의 배후 깊숙 진격. 하지만 본대와의 연락이 끊기고 회로가 적에게 차단되면서 자주 소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소대원들은 자꾸만 죽어가게 됩니다. 적과의 근접을 피해서 지금 이 장면처럼 막 산을 타고 오르지만 기야, 피로, 추위로 소대원들은 낙오되고 결국 또 죽어만 갑니다. 결국 기아와 추위로 인해 6명의 부대원들만 남게 되고 XX 지점까지 와서 대로, 큰 길을 만나서 한밤중에 그 대로를 횡단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만 결국 거기서도 적의 총격을 받아 그와 총에 맞은 선임하사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도저히 옛날 노래 같은 거는 상황을 보니까 선생님이 노래 하나가 생각나네요. 손을 잡고 싶어도 잡아줄 손도 없고 가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답해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외롭게 남은 우리 주인공이. 자, 하지만 결국 좀 전에 전투에서 총에 맞아서 우리 하나 남은 선임하사마저도 부상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선임하사가 죽는 그런 당시의 자료를 녹취를 해봤는데요. 자, 그 어렵게 구한 자료 여러분들한테 비밀리에 독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들 랜덤 게임 007 빵. 으아! 결국 이렇게 우리 선임하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같이 가자 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007 빵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요? 자,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게 된 주인공은 혼자서 마을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모습 잠깐 집에 살펴보도록 가자. 할게요. 이렇게 우리 주인공은 소대원들한테 사람 진작에 다 죽었어. 집에 같이 3년 가자고 그 시간에! 얘기한 거죠. 집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전투들로 인해서 왜 막 죽고 끝까지 전쟁을 안 끝나는데? 이렇게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 이렇게 적군과 근접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 주인공과 선임한 사는 의식을 회복하지만 선임한 사는 오랜 생활 그대로 앞의 모습과 다르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홀로 살아남은 그는 정확한 방향도 모른 채 기아와 피로 추위, 고독과 싸우면서 남쪽을 향해 험악한 산길을 내치고 내려가며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나 충분히 지금 엘레강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험한 줄령을 넘고 그는 인적 없는 황량한 마을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담구멍으로 아군이 북한군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오.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갔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조수, 날래 나오라. 이 두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것이오. 황천길. 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고품격 갈무리 방송 유해 잘 즐기고 계신가요? 선생님 지금 충분히 엘레강스하고 골저스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대답 좀 해줘봐요, 여러분 채팅창에. 그쵸? 고급스럽지. 우리 모근중 지영이 선생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그치? 예빈아, 골저스하지 지금. 그치? 너무 고급져. 앞으로 갈무기는 이렇게 고급지고 엘레강스하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눈앞에서 아군이 적군한테 저렇게 골 때려요, 우리 상현이. 자, 적군에게 총살 당하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우리 주인공은 같은 편으로서 그 아군을 구하거나 아니면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나라도 살아야지 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에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선생님은 앞에 그 아군 청년에게 외모를 보니까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자, 우리 주인공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주인공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아주 갈무리에 훌륭하신 분들로 선생님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군대님과 방산복님을 모셔서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로 한번 토론을 벌여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갈망토론의 방산복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신변 보호 되는 거죠, 이거? 아주 나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내가 아주 무서워.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리모컨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야무지게 살아남은 방산복입니다. 제가 야무지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거 괜히 구했다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겠어요, 이거? 에? 제 경험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이?
지난번에 제가 퀴즈 맞히면 선물 주겠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그때 제가 뭐 준다고 했어요, 이거. 에이? 뭐 준다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내가 뭐 준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그때 뭐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른다. 아, 이거 기억하고 있구만. 기억하고 있어. 그분 또 나타나. 아이, 맞아요. 리모컨. 야무지게 리모컨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드리려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강제 종료. 방송 강제 종료. 저 그 말 그때 아찔했어요. 끌려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결국 인생은 내 안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군인 한 명 때문에 제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 행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S소위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야무지게 가서 야무지게 용서를 빌어야지. S소위님, 소위님. 저기요. 방산복 씨. 미스터방. 어디 가세요, 지금? 아이고, 막지마. 시간 없어요. 비키세요. 야무지게 가야 돼요, 야무지게. 정말. 근데 현진쌤 이렇게 하시고 주말 수업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저 강현진 아닙니다. 방상복입니다. 야무지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갈하당의 대표 서곤대 선생님 모시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곤대 선생님. 갈무늬가 하늘이당. 안녕하십니까. 가라당 대표 서곤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것들이 구한다는 게 뭐? 미분, 적분, 미분과 적분. 어디 건방지게 국어학원에서 미분 적분을 구하고 앉아있어. 나 때는 말이야, 구할 수 있었던 건 이것밖에 없었어. 선생님이 야 3 곱하기 3이 뭐야? 그러면은 9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후진 멘트에 대해서 고품격을 추구하는 갈무리 TV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됐고, 아무튼 구할 거 안 구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서갈무리 개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캡처하세요. 이런 거 캡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을 모시고서 불쌍한 아군, 얼굴도 잘생긴 이 불쌍한 아군 구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신 서곤대 선생님, 그리고 내 개인 행복이 중요하지 내가 없으면 누가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신 안구한다의 방산복 선생님,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인공이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의 의견을 더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스팟을 띄울 테니까요, 여러분. 스팟의 1번 불쌍한 청년 구해주자 서곤대 대표님. 자, 2번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아주 이기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방산복님, 둘 중에 어떤 의견이 더 좋았는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스팟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쪽에서 10번째 학생한테 선물을 주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쪽에 10번째를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자, 40초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눌러보도록 합시다. 많은 쪽에 10번째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10번째. 그냥 순서로 따지겠습니다. 10번째 초 말고. 이거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이지 운. 오늘 밤에 운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팟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정말 금손에 클릭을 할 혹은 금손에 터치를 할 친구는 누구일지,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한번 정말 궁금한데요. 자, 우리 안 구한다가 좀 많네요. 그러네요. 안 구한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방삼복 씨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았나 봐요. 빵삼보. 정말 방삼복 씨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더 많은 쪽을 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구한다가 안 구한다가 더 많았네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안 구한다 고른 사람 누르는데 10번째 갈무리 선생님 나오면 어떡하죠? 10번째 갈무리 선생님 나오면 어떡하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11번째 학생이 밀린 거니까 그 선생님이 11번째 친구한테 선물을 사주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10번째에 갈무리 선생님이 나오면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11번째 친구에게 갈무리 선생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오, 저 동그라미는 내가 10번째다라는 표시였나 봅니다, 저게. 그죠? 역시 프로필을 설정한 효과가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모군중학교 3학년 홍정표 캡처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이 친구에게 두 번째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해주셨죠? 자, 그러면 1번도 한번 봐달란 말이 있는데 1번? 저거 다시 누르심. 아, 그거 말고. 저거. 맨 오른쪽 거. 맨 오른쪽. 응. 1번 뒤로 보는 가기. 친구들 한번 뒤로 가기 밑에. 응.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어, 1번이었으면 누구였을까? 5. 1번 눌렀으면 너무 안타깝다. 구영고 유민이. 유민이었어요. 유민아.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우리 유민이는. 오늘도 또 이 강렬한 포스에 등장하셨네요. 이분. 오늘도 등장하셨는데 안타깝다 진짜.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우리 유민이는.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은 여러분의 이런 말을 듣고 과연 도움이 잘 되었을지 자, 주인공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요, 주인공? 저는 고민 없이 군인을 구하기 위해 총을 겨누고 그들을 향해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잡히게 되었죠. 잡혔다고요? 세상에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그렇게 북한군한테 체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북한군이 저에게 신문을 하더군요. 신문이요? 신문이면 막 이렇게 영화나 막 이런 데서 보는 막 전기 의자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막 물 뿌리면서 전기 막 이렇게 키면 막 하고 하는 막 그런 막 고문 같은 거 당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요. 우선 그들은 저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내래 동무를 훌륭한 청년으로 보고 있어. 자, 담배를 피우시오. 중립국 내래 동무와 같은 인물을 아끼고 싶다 하지 않았소. 우리는 동무를 어느 때라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 중립국 눈치 챙기라. 그거 이 최인훈의 광장 아니네. 우리는 오상원의 유해란 말이지 비. 점점점 동무처럼 불쌍한 청년은 또 이 세상에 없을 거요.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동무의 그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란 말이오. 점점점 이 자식이래.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만. 너는 총살이라. 그리고 북한군은 밖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잘생긴 북한군 장교가 나가서 굉장히 아쉽네요, 여러분. 정말. 자, 이렇게 그는 결국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움속에 갇히게 됩니다. 북한군은 끊임없이 그를 회유하지만 그는 전향을 거부합니다. 그는 총살당하기까지 1시간 동안의 유예 시간에 전쟁 상황에서 맞이하는 개인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유예 시간이 흐른 후 북한군은 남쪽으로 뻗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뒤에서 총을 겨눕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죽음은 무의미함을 인식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하고 있어? 날래 나오라우. 총 맞을 시간이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깨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서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주인공은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습니다. 눈이 한 박 쌓인 흰 둑길이다. 오,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거냐.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눈이의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대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가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해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투른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흰 눈, 그 속을 그가 걷고 있습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 그리고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자본만 같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도 들린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열이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의 내면을 들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퀴즈를 더 준비를 해서 내보도록 할게요. 그쵸? 여운이 조금 가시기 전인데 막 이렇게 좀 여운을 느껴야 되는데 눈물 한 방울 좀 이렇게 흐르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다시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열연을 해주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북한군의 목소리로 등장했던 분이 여러분 놀랍게도 한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막 표치스로 등장했던 분이랑 현빈 역할했던 분이 진짜 놀랍게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 목소리를 연기한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었을지. 목소리를 연기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 그분의 이름 세 글자, 성까지 완벽하게 제일 먼저 답하는 친구에게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답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우리 속이려고 했는데 속일 수가 없었나 봐요. 우리 임도균 학생이 굉장히 빠르게 답을 맞춰줬는데요. 백종원 공유, 백종운어, 백종운어, 방산복이. 현빈, 김성쌤인가 많은 답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방산복 역할을 해주신 강현진 쌤이 박보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드려서 될 사람이 있고 건드려서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보검이에요, 여러분. 박보검은 안 돼요. 자, 우리 강현진 쌤을 맞춰준 친구에게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귀 한 번만 내볼까요? 아귀? 아귀? 자, 그러면 아귀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귀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사실 채팅창에 그분이 본인은 아귀라고 답을 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의 집중도 얼마나 집중해서 잘 봤는지 아귀 역할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이름 세 글자 다 쓰는 거예요. 동작 그만. 자, 힌트 좋습니다. 누구인지 이름 세 글자 시작. 나왔다. 정답 우리 나왔어요. 예원이가 명덕여고 안예원 학생이 가장 먼저 답을 알려줬어요. 이 친구에게도 선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고 또 여러분들에게 1950년대 한국 전쟁에서 느꼈던 그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 개인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유해라는 작품은 여기서 진짜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는 빵복사 젖숫기. 그러면 다음 주도 욕하신 거 아닌가요? 젖숫기. 젖숫기 발음하기.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우리 톡강에서 만나. 갈무리 방학이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갈무리 방학. 이거 목소리 주인공들 나옵니다. 목소리 주인공,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한 분이 본인의 못다 이룬 꿈을 여기서 지금 아주 펼치셨어요. 진짜 못다 이룬 꿈을 펼치셔가지고 코빅의 꿈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살펴봤던 유해 작품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전쟁을 다루는 소설에서 이런 전쟁의 내용을 다루는 뭐 전쟁이 개인한테 주는 어떤 비극성이나 참혹함이나 이런 실상을 다루는 작품들도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작품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해는 이런 내용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으로요. 자, 여기에 핵심 정리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심리소설,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가는 소설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인공의 내면이나 주인공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독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실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던 소설들은 하나의 시점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유해라는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되어서 이런 시점의 혼용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1인칭 시점에서는 그런 실존 문제를 생각하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해 거기 설명 부분에서 이제 선우쌤, 주인공인 선우쌤이 얘기하는 부분은 1인칭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지만 해설자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던 얘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인공의 목소리가 아닌 서술자의 목소리로 들음으로써 주인공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처해 있는 그런 극도의 긴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의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의지를 시점의 혼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시작했죠? 주인공이 총살이 결정된 그런 시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미 북한군한테 잡혀서 신문을 받고 본인이 죽음을 결정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죽음을 결정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에 오게 되었는지 주인공이 자신의 지난 상황을 기억해내는 그런 역순행적 구성을 취해서 주인공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 해상을 쭉 따라가면서 구성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유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이나 내신이나 이런 데에서 이 작품을 접하게 된다면은 이런 중요한 사건을 3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 3가지의 주요 사건이 뒤죽박죽으로 섞이면서 순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맞추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 앞에 제시되어 있는 여기 전체 줄거리 속에서의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유해 선생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 1시간의 유해 기간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한군이 우리 주인공한테 막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했을 때 우리 주인공이 북한을 선택했다면은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 전향 여부에 따라서 행사가 결정되는 1시간의 유예 기간이었는데 우리 주인공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런 유예라는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표현을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선생님하고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나게 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유해에서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와 의식의 흐름기법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품격 방송을 추구하는 갈무리 리더기 5주차 수업에 해당하는, 근데 갈무리 리더기로는 4차 수업에 해당하죠, 여러분. 유예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했던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 접속자가 조금 처음보다 많이 나갔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오래 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버려가지고. 원래 사실은 여기를 안 토카.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쵸, 예원아, 너무 슬펐지? 선생님 너무 슬퍼가지고 울 뻔했어. 사실 우리 눈물 한 방 흘렸어요. 경서가 아주 그냥 훌륭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구만. 경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아귀 김재현 선생님. 다음에 만나면 조심해요.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우리 오늘 굉장한 목소리에서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방산복 강현진 선생님. 반가워요. 아, 목각을 멈춰줘요, 현서야. 선생님도 목각 소리를 들을 때마다 쫄리는 것 같아가지고. 부관 참시라니, 현서야. 무서운데 부관 참시는 너무? 맞아요. 야무져요. 맞아요, 예빈아. 각목이 맞는 말인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목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무리 공식 명칭 목각이 되었어요. 오늘 사실 학원에서는 이제 방학이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학원에 많이 안 계시죠. 그래서 사실 최소의 인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최대의 효과를 얻어보자 해가지고 목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듣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빵 선생님이랑 쑥 선생님께서 만복사적 포기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주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우리 고품격 문학방송 갈무리 리더기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300명 정도가 넘으면은 정지현 선생님 그 못다한 삭발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팔선녀 이렇게 머리 밀고 그쵸,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는. 언젠간 꼭 삭발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원쌤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동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00명 접속하면 지원쌤 머리 민대요,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와요. 네. 톡바 톡바 할게요. 얘들아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톡바.